이 4개를 뽑은 게 기준이 뭐냐면 무대의 화려함과 음반과 뮤비에서의 재현을 넘어서서 단순히 케이팝 아이돌이 아니라 아티스트, 아이돌로서 우상으로서 숭배받는 거를 넘어서서 그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음악으로 호흡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이 보이느냐가 제가 좋아하는 그 라이브 무대의 핵심이거든요. 안녕하세요. 고현식당입니다. 하이. 마마가 끝났습니다. MAMA,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, 아시안 뮤직 어워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케이팝에서 큰 연례 행사라고 할 수가 있죠. 뭐 사실상 케이팝에서 제일 큰 행사라고 할 수는 있는데 뭐 근데 다 알죠. 케이팝 팬들도 인정하는 바이고 수상의 권위는 딱히 없다. 물론 이걸 받았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받으면 기분 좋고 뭐 못 받으면 아쉽고, 마마를 보는 대부분의 팬들이 원하는 거는 수상도 수상이지만 우리 애들이 얼마나 멋있는 무대를 보여주느냐,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번 마마는 시작부터 다사다난했어요. 홍콩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국가 전체가 애도 기간을 선포할 정도로 큰 일이 발생을 해서 마마를 진행하느냐 마느냐, 2018년 이후로 오랜만에 홍콩으로 돌아가는데 한한령도 약해지는 것 같고 중화권의 한류 열풍도 좀 세지고, 원래 마마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쭉 홍콩에서 했었어요. 그때 하는 걸 보면서도 굳이 왜 홍콩에서 하지 하다가 이제 한한령 세지면서 홍콩에서 안 하다가 이번에 오랜만에 홍콩으로 제대로 복귀된다라고 했는데 홍콩에서 일이 터져가지고 이거를 진행하느냐 중단하느냐 기로에 서서 진행을 하기로 했다고 하죠. 홍콩이랑도 너무 긴밀히 협조를 해놨었고 이미 벌려놓은 게 너무 크잖아요. 거의 35,000석씩 이틀에서 7만석 규모였으니까 이미 무대 연출이랑 구조물이랑 진짜 스텝이랑 이미 쏟아부은 게 많아서 이게 취소시키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결국엔 진행을 했어요. 단 가사 같은 거에 불이 연상되는 경우는 다 없애고 불꽃 연출도 없애고 아티스트들의 옷도 웬만하면 무채색으로 검은색, 흰색 위주로 이렇게 정해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. 시작하면서부터 박보검이 애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티스트 체인지 될 때마다도 애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티스트들이 무대할 때도 홍콩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도 전하고 해서 홍콩에 있는 케이팝 팬들은 꽤나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. 문화가 성숙되었다는 거죠. 케이팝이 단순히 돈만 벌려고, 물론 뭐 산업이 다 돈 벌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케이팝이 단순히 돈만 벌려고 하는 1차원적 산업에서 지나서 어느 정도는 성숙돼졌고, 이게 이틀 전에 바꾸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 이틀 전에 바꾸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꽤나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줄 정도로 산업이 성숙됐다라는 걸 말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재밌었어요. 오히려 불꽃이랑 그런 화려한 무대 효과가 줄어드니까 아이돌들의 무대를 좀 더 깔끔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근데 뭐 다 좋은데, 뭐 커진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음향은 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. 현장 음향은 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, 근데 사실 현장 음향은 그 스테디움 음향이니까 그거를 촬영한 걸로 음향 판단은 불가능하거든요. 근데 송출 음향은 진짜 좀 심각하더라고요. 마이크가 너무 레벨도 너무 다르고 채널을 몇 개를 막 겹쳐서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아쉬워요. 우리나라 이런 대규모 음악 행사할 때마다 송출 음향에 대한 얘기들이 꾸준히 나오잖아요, 어떤 방송사에서 하더라도. CJ에서 그래도 제일 우리나라에서 크게 하는 케이팝 시상식, 뭐 음악제, 음악 축제 뭐 이런 거면 조금은 송출 음향에도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다음으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무대죠, 무대. 다 봤어요. 제가 마마에 나온 모든 무대를 다 봤습니다. 그래서 베스트 4를 뽑으려고 해요. 지극히 개인적인 고요한 식당만의 취향과 기준으로 정한 베스트 4예요. 이거에 못 뽑혔다고 아쉬워하실 것도 없습니다. 제가 뭐라고, 그냥 제가 좋았던 무대 베스트 4를 뽑으면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첫 번째 베스트 무대는 올데이 프로젝트였습니다. 올데이 프로젝트는 여태까지 두 곡을 발표했고 얼마 전에 원몰 타임 발표하면서 이제 세 곡밖에 발표하지 않았죠. 데뷔한 지 반년도 안 된 신인입니다.
전에 제가 뭐 영상도 올리기는 했었지만 올데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강점은 각 멤버들의 특징이 확실하고 캐릭터성이 강하고 원래 댄서로서도 완전 프로급인 베일리의 무브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타잔도 현대무용을 하고 있었고 우찬이도 래퍼였고 그런 걸 들어가면서 굉장히 캐릭터성 있는 무대를 보여줄 수 있다. 그리고 그것이 퀄리티가 상당히 높다. 이거를 장점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드러난 무대였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타잔의 현대무용으로 시작한 오프닝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물론 드론 카메라가 찍다가 중간에 어딘가 부딪혔는지 전복되면서 4분의 1 정도는 날려먹어서 못 보기는 했지만 굉장히 다른 아이돌 그룹에서는 볼 수 없는 퀄리티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애니의 생랩 올데이 프로젝트 무대 뭐 전부 다 생라이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애니, 우찬, 타잔 파트는 거의 생라이브에 가깝게 들렸고 베일리 파트도 처음에는 꽤 생라이브에 가깝게 들렸는데 안무 세게 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겹쳐서 들리더라고요. 그래도 뭐 마마에 나온 많은 뮤지션들이 거의 라이브 세게 하긴 했지만 올데이 프로젝트가 보여준 그 라이브의 기준이 높았다. 굉장히 세게 뱉어냈다. 그리고 거기서 은근히 돋보였던 건 애니의 래핑이 꽤나 괜찮았다. 야마가 느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베스트 무대는 올데이 프로젝트. 그럼 두 번째 베스트 무대는 바로 베이비몬스터입니다. 뭐 말할 필요가 없죠. 베이비몬스터는 블랙핑크의 동생 그룹으로서 큰 후광을 받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실력으로 제대로 치고 나가가지고 정작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엄청난 팬덤을 이끌고 있어요. 지금 아까 확인해 보니까 베이비몬스터가 거의 1등인 것 같아요. 342만. 그러니까 팬덤이 화력이 굉장합니다. 근데 그 팬덤 화력 굉장한 거를 넘어서서 라이브가 와 기깔 나더라고요. 6명이 진짜 다 잘하더라고. 이런 큰 무대에서 AR 당연히 깔고 가는 거는 다 알아요. AR 다 깔고 가는데 와 AR을 뚫고 막 소리가 AR을 찢으면서 나오는데 발성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퀄리티도 그렇고 애들이 뿜어내는 포스도 그렇고 너무 훌륭하더라고요. 베이비몬스터는 우리나라에서 터지는 곡만 없었을 뿐이지 이미 충분히 많이 올라갔다. YG는 배몬으로 돈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 했습니다. 자, 세 번째 베스트 무대는 누구냐? 바로 코르티스입니다. 코르티스. 사실 전 코르티스에 별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. 하이브에서 새 보이그룹 냈다고 해가지고 아 그냥 냈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와 이번 무대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코르티스 때문에라도 하이브 주식을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이게 애들이 굉장히 어리잖아요. 코르티스가. 애들이 다 제임스만 05년생 20살이고 나머지 0808, 0909인데 오 일단 시작할 때 마틴이 이 미디 찍는 걸로 연출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고로 넘어가고 그 연출부터 마틴이 작곡하는 척하는 애가 아니라 진짜 프로듀싱을 하는 친구잖아요. 우리는 셀프 메이드하는 아이돌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연출이었고 굉장히 신선했어요. 그리고 거기서 고로 넘어가는 부분부터 굉장히 세련된 이제 안무를 보여주죠. 이 코르티스 춤도 잘 추더라고요. 그래서 안무만 보여주고 그냥 랩만 잘하면 그냥 깔끔한 케이팝 그룹이다 정도로 끝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패션을 편곡을 완전 거의 헤비메탈의 막 레이지처럼 편곡을 해가지고 엄청 강한 사운드에 안무를 다 날렸어요. 안무 없이 그냥 무대에서 플레이보이 카티가 놀듯이 그냥 소리 지르면서 무대를 돌아다녔는데 10대 후반의 혈기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. 물론 혈기만 느껴지면 프로가 아닌데 그 혈기가 무대랑 굉장히 잘 섞여서 충격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코르티스 보면서 '아 얘네는 진짜 하이브에서 칼 갈아서 만든 그룹이구나.'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'오 이거 굉장히 괜찮다. 이거 굉장히 잘한다 얘네. 콘서트 가면 되게 재밌겠다.'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세 번째 베스트 무대는 코르티스였습니다. 마지막 베스트 무대는 누구냐? 스트레이키즈였습니다. 스트레이키즈. 빈말은 잘 안 해 가지고 전 스트레이키즈 음악은 안 들어요. 취향이 아닙니다. 뭐 별로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이건 취향 문제예요. 컨셉이 너무 세요, 저한테는. 근데
스트레이키즈가 잘 나가는 걸 알아요. 엄청 큰 해외 페스티벌에서도 헤드라이너로 서고 JYP에서 트와이스 다음으로 벌어오는 게 스트레이키즈라 그러고. 근데 요번 무대를 보면서 인정하게 됐어요. '아 라이브를 정말 잘하는 거야. 진짜 잘하는구나.' 이 생각이 든 게 이제 전에 BTS 보면서 느꼈던 건데,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여러 무대를 경험하면 아티스트가 경험치를 먹는단 말이에요. 그럼 경험치를 먹으면 또 올라가고 또 더 올라가면 또 더 큰 무대를 가고, 이게 선순환이 되면서 아티스트가 급성장하는, 그러니까 체급이 커지는 거죠. 그러한 기점이 있는데 스트레이키즈가 수많은 전 세계 무대를 돌아다니면서 그 체급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게 요번 무대로 확 느껴졌어요. 제가 지금 총 4개 스트레이키즈, 코르티스, 베이비몬스터, 올데이 프로젝트 이 4 개를 뽑았지만, 이 4 개를 뽑은 게 결국엔 기준이 뭐냐 하면, 이런 대규모 라이브를 보는 취향의 기준이 뭐냐 하면 콘서트를 가고 싶느냐 마느냐예요. 무대들 다 멋있었죠. 다 잘했죠.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. 뮤비나 음방이 보여주는 그런 세계관과 세트와 이런 거를 그냥 확장해서 보여주는 거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. 물론 아티스트들의 역량은 뒷받침돼야 되긴 하지만 그건 깔고 가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넘어서서 무대의 화려함과 음방과 뮤비에서의 재현을 넘어서서 그곳에 있는 35,000 명의 거의 4만 명에 가까운 관중들을 휘어잡는 그 포스가 있느냐. 단순히 케이팝 아이돌이 아니라 아티스트, 아이돌로서 우상으로서 숭배받는 거를 넘어서서 그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음악으로 호흡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이 보이느냐가 제가 좋아하는 그 라이브 무대의 핵심이거든요. 그 무대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보여야 돼요. 단순히 뮤비에서 튀어나왔다 이 정도가 아니라, 음악 방송에서 보던 게 내 눈앞에 있는 이게 아니라, 와 저기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의 그 음악력으로 우리를 향해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네. 우리를 향해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네. 이게 라이브의 핵심인데, 근데 케이팝 아이돌은 이것뿐만 아니라 원래 케이팝 아이돌에게 원하는 그 세계관적인 것과 안무적인 것과 세트랑 어우러지는 것이 있어야겠죠. 근데 스트레이키즈는 이게 두 개가 가장 완벽하게 되는 느낌이었어요. 팬들이 원래 원하는 스트레이키즈의 그 센 컨셉, 그거를 완벽하게 해내면서 정말 칼 같은 안무를 보여주면서도 자기들이 놀고 있는 느낌이 너무 세게 와 가지고 '와 체급이 엄청나다.'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케이팝의 다음 기점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. 얼마 전에 토스에서 하는 그 머니그래피라는 채널에서 케이팝 얘기가 나왔는데, 거기서 케이팝이 너무 상향 평준화돼서 그게 어느 쪼끔의 지루함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게 굉장히 동의하는 바인데, 왜냐면 아티스트 개인이 만들어내는 음악이 아니라 결국에는 회사에서 굉장히 기획적으로 만들어내는 음악이니까 그런 피로도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넘어설 수 있는 게 아티스트들의 캐릭터를 얼마나 세게 가져가느냐. 이제는 '개인의 개성이 드러나야 된다.'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제 몇몇 소속사들은 그거를 하고 있어요. 이제 사람이 보여요 점점 컨셉보다는. 한국에서 돈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. 그게 이제 서구층을 더 세게 겨냥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살아있는 아티스트가 이제는 좀 더 튀는 그럴 시점이 됐다. 여러분들은 마마에서 어떤 무대가 좋으셨는지, '우리 애들은 이게 좋았어요.' 라는 게 있다면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고해한 식당이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. 그러면 빠이.